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그 조금 망신도 당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오늘 김정은이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지피에 총격전을 벌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이제 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이제 예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이고요. 방송 의견 응원 문자는 샵 7079-0325입니다. 한 통에 2,000원이고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이 책을 좀 여러분 사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말기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조선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제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줬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러한 숨막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를 처하고 있는 거는 역사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역사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010-6832-0325 010-6832-0325로 이 안내 문자를 내 신청하고 싶다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그 뭐 많이 없는데 이제 뭐 다 집계내 가지고 문자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뭐 문자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루 정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뭐 그러면은 되는데, 새벽 3시에 뭐 전화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3시에는 전화를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자야 됩니다. 저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 그리고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 자, 지금 김정은이가 찾은 비료공장, 성과 강조하기, 김정은이가 비료공장에 나타났죠. 나타나자마자 뭐 하루 만에 이제 바로 지피에 총격을 했는데, 이거는 9.19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아무 항의도 못한다, 한마디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북한이 단순 실수로 이걸 쏘았다, 실수였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뭐 등등 안개가 꼈고 북한군의 움직임이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였다, 실수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적이 우리한테 총을 쏘았으면은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더라도 북한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 지금 태영호 의원이나 뭐 지성호 의원이 김정은이 죽었다고 뭐 말했다고, 김정은이 죽었다고 말한 걸 사과하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뭐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배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북한에다가 사과를 받아야지, 북한의 사과는 한마디도 사과하라 이야기는 못하고 김정은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우리 수령님 안 죽었는데 죽었다 했다고 우리 저 태용호 의원하고 저기 지성호 의원한테 그렇게 뭐 사과하라고 이제 완전히 포갑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원을 보십시오. 이 한국군의 K6 중기관총은 두 손으로 잡고 쏴야 돼요. 이게 땡겨야 된다고. 그리고 북한의 14.5mm 고사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니까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땡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조준 해가지고 이게 땡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14.5mm 고사총이라고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총격전이 있었고 뭐 그냥 뭐 실수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14.5mm로 쏘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러자마자 이게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이 실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에 발표해 보면은 북한이 총을 쏘고 20분 후에 이제 저기 대응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5분에서 10분 내 조치 이루어지지만 총탄의 흔적을 확인하느라 20분 소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적이 총을 쏘았어요. 그 총알이 날라오는데 우리 병사들 내보내가지고 야 총알 흔적을 확인하라고 20분 동안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번 더 발사를 했으면 우리 병사들 맞아 죽었을 거 아닙니까? 총에 맞아가지고. 이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북한의 우리 문재인 정권이 평화경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러면 평화경제가 깨지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군이 지금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속인 거지. 자, 한미가 지난해 연기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 높인다. 한반도 엄중하다. 뭐 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발언들을 쭉 했고, 그리고 군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등의 북한 장사정포 견제용 전투기 투입 훈련에 이게 뭐냐, 북한을 북폭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앞에서는 평화경제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폭격할 그런 걸 했다는 거를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기 지금 저희가 계속 김정은이가 안 죽었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이게 미국 트럼프 쪽 미국 쪽 정보기관 미국의 친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뭐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 매체 CNN 친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친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국 관련 이쪽에서는 뭐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계속 그렇게 흘리고 있고, 그런 뉘앙스를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만에서 나오는 정보들, 일본에서 나온 정보들, 미국에서 나온 정보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시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접한 정보도 김정은이가 위독하다는 정보가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정보들을 쭉 수집해 보니까, 뭔가 시술이 있긴 있었던 것 같고, 의료진이 투입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뭔가 어디가 아팠는 맞는 것 같은데, 간단한 시술이었고, 이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했는데, 대만의 정보기관의 당국자가 대만 국회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것도 김정은이가 아프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살아있는데 저 김정은이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근데 가짜일 가능성이 높겠죠. 신변의 안전의 위협이 제거되지가 않았는데 나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이제 전체적으로 친미로 돌아섰다, 그리고 반문재인으로 돌아섰다, 반중국으로 돌아섰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거를 봐야 된다. 자, 왜 김정은이가 화가 나냐? 지가 20일 동안 숨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한미일 북중로 육자회담하고 있었으면 지는 살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데
문재인이가 자기가 정권 잡을 욕심에 평화경제 이야기하고 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한테는 와가지고 김정은이한테는 문재인이 와가지고 야 저기 트럼프가 뭡니까 제재를 다 풀어주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양 사이드에 거짓말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해버려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철창 안에 갇혀가지고 데스매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나갈 수 있는 데스매치가 돼버렸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죠. 처량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60% 넘어간다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평화경제 해가지고 자기 지지율 올리고 자기 정권 잡고 하는데 김정은이를 들러리를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지금 지금 처량하게 된 거 아닙니까? 돈도 없지, 달러도 떨어졌지, 코로나 지금 창궐하고 있지. 북한 내에서 친중파, 친미파 지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지는 코너에 몰리는데 문재인이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냥 문재인이한테 속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들러리를 서준 거지, 들러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 3월 27일 날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폼페이오가 김정은하고 정의용이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는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그 회담은 제대로 될 2차 정상회담이 의미가 없다는 거,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거를 미국은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는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트럼프의 똥개가 된 거죠. 트럼프가 지금 재선하는데 밑바닥을 깔아주고 야 트럼프 잘한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도와주고 문재인 자기 지지율 올라가는데 도와주고 김정은이만 똥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20시간 동안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망신 당했고 그리고 쪽팔려가지고 보름 만에 나타났고 그리고 대북 제재로 김정은 장고 바닥났고 북한 경제 지금 붕괴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러시아에 돈 구하러 특사 파견하고 중국에 돈 구하러 특사 파견하고 그랬는데 나오는 건 없고 지금 북한의 군사 시설들 줄줄이 지금 파괴됐고 그리고 중국에서 관광객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돈 좀 벌려고 했더만 코로나 같이 보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아주 이제 원한이 사무친 거죠. 그러니까 이 원한에 사무친 살인은 치정이 얽힌 살인은 이 복수 이런 거가 엮이면은 아주 잔혹하는데 지금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GP 총격은 우발적이다. 김정은이 건강하다 이렇게 하고 북한 편을 들어줘 버렸어요. 북한을 좀 대변을 해줘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이 폼페이오한테도 지금 코가 끼인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계속 이게 우발적이냐 해가지고 계속 커지면은 평화경제 이게 지금 씨가 안 먹히는데 한 방에 물거품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거 그냥 우발적인 거야 하고 이게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100% 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하면 사든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총 쏘면은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는 북한이 계속 앞으로 도발을 하려고 할 건데 미국이 계속 막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이제 좀 북한 편을 들어가 우발적이라고 그래 이야기 해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미국한테도 코가 끼고 북한한테도 코가 끼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일본 방송국에서 지금 북한 관련 이야기하면서 김일성의 부인으로 김정숙,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부인을 갖다가 김일성이 부인으로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김정숙이 이름이 똑같거든요. 김일성 마누라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순 실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엿먹으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앞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북한 쪽에서는 그 남한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보복을 할 겁니다. 남한의 이제 정치인들, 친문재인 정치인들을 뭐 암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암살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평화 경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 북한이 한 게 아니다. 북한이 한 게 아니다. 계속 그렇게 덮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암살팀을 보내 가지고 한국의 친문재인 정치인들, 정부 여당의 그 뭐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암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 기무사나 뭐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무사 국정원도 해체시켜버리고 다 자기 사람들 꽂은 거 아닙니까? 그 북한 쪽하고 그 연계가 있던 사람들, 친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국정원하고 기무사에 다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암살팀이 내려와가지고 속된 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암살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이런 데서 걸러내겠어요? 안 걸러내겠지. 그리고 지금 그 뭐야 청와대 내에 지금 종북 주사파 활동했던 그런 애들이 뭐 몇백 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북한에 의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김정은이가 그 김정은이가 저기 저 뭐야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 뭐가 달라고 그 뭐야 김신조하고 33명 뭐 침투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남한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저 고사총을 쐈다는 거는 장성택이 자기 고모부를 그 총으로 쏴준 그 총이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금 이 북한의 암살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군 뭐 정보기관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왜? 다 친북한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놨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됐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심장 수술 안 했다. 이상설 뭐 무근이다 하는데 왜 그 저기 북한 저 김정은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버리면은 남한 내 종북 주사파 애들이 다 들고 올라가지고 각자 도생한다고 뭐 또 미국 쪽에 그 달아 붙는 애들도 생길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생겨버린 게 지금 그 북한이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한 20일 없는 사이에 이제 그 저기 중국 북한 접경지대에 군대가 장갑차 뭐부터 수륙양용 장갑차부터 해가지고 전차 등이 확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 뭐 총격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게 완전히 드러난 거죠.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려울 때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 돼가지고 중국에다가 그 마스크를 뭐 몇백만 개 보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경선에다가 이 중국군이 군대를 왕창 배치했다는 거는 여차하면은 북한을 접수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우리를 도와줄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구나. 남한도 중국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구나.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조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김여정이가 지금 뭐 대신 정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뭐 올라오는데 이 북한이 유교적 봉건 질서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뭐 리더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북한에서 이 폭동이나 뭐 여러 가지 반란 조짐이 안 보이는 거는 군부가 이미 친미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이는 김정은이 따로 포섭하고 그 뭡니까 저기 미국의 북한의 군부는 군부대로 따로 포섭하고 뭐 그렇게 이중으로 포섭을 한 걸로 저희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국 쪽으로 탈북한 고위 장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중대장급은 뭐 2,000불 뭐 그 위로 가면 뭐 한 달에 얼마씩
미국 쪽에서 이제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정보 다루는 쪽에서는 파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군부는 이미 그 미국의 돈에 다 매수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군부를 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친중파들을 제거하고 억누르는 뭐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위에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포섭해가지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따로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트럼프의 꼭두각시이다. 뭐 트럼프의 꼭두각시라고 이제 그래 보면 뭐 그게 맞을 겁니다. CIA가 옛날에 그 KGB 소련의 KGB에다 그 저기 간첩을 심고 했는데 뭐 북한에 간첩 심는 거야 그건 일이겠습니까? 북한은 뭐 돈만 주면은 뭐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이나 이 남한내 이 친중파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공을 세울 거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중국의 그 상황을 보시면은 실업자가 2억 5천만 명인데 급속히 늘고 있다. 그리고 수출이 중단됐고 내수 경제가 박살됐다. 자, 보험금 노리고 방하는 사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공장 돌리라고 하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니까 이 뭡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식량난, 메뚜기, 뭐 거연벌레, 돼지 콜레라 뭐 등등등 식량이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사오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이제 뭐 또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우한 폐렴에 A형 간염에 흑사병이 지금 다시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저 만주 쪽에 흑룡망풍 이런 데는 이제 환자가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하고 도시를 봉쇄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북한 쪽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뭐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그래 되면은 이제 북한도 계속 이거를 국경을 봉쇄하다 보면은 그러면 달러 부족하고 이제 뭐 식량 부족하고 등등 모든 게 부족해지면은 이제 뭐 북한 내에서도 또 폭동이 일어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래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주 쪽으로 올라가겠죠. 야, 씨,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만주 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다 글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이제 그 단기 외초가 1조 달러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1000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채권이 약 한 1조 뭐 1000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뭐 이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휴지 조각이고 그럼 실제 외환 보유액이 2조 1000억 달러인데 어, 외채가 뭐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약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면은 이거를 뭐 계속 돈 돌리기를 해가지고 메꿀 수가 있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외채 상한은 자꾸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70%약 한 1조 달러 정도가 이제 단기 외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외채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그 중국이 이제 부도가 나는 IMF 들어가는 그런 사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있냐? 그 인도가 뭐 20조 달러, 뭐 미국의 보수단체가 20조 달러, 영국 4조 달러, 뭐 그리고 미국의 각 주들이 또 뭐 몇 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이 소송 건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송이 걸리고 있고 미국 내 공자학원, 대학생, 뭐 차이나타운 등 친중 세력이 다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한테 당신들이 중국 공산당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라. 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 못하면은 다 이제 차압 걸리는 거고 다 이제 그 공장들이 했던 그런 자산들 전부 동결되고 미국이 다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그 1조 달러 중국의 채권 그 채무 있는 거 1조 달러 없애버리고 미국 내에 투자된 중국 기업인들 중국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뭐 그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다 중국의 재산을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재산들을 다 몰수하는 뭐 몰수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 피해 복구에 쓰는 뭐 그러한 일들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뭐 독일 뭐 뿐만 아니라 유럽들 이태리 뭐 친중 국가였던 국가들이 지금 반중 국가로 다 돌아섰습니다. 유럽의 친중 국가들이 다 반중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도 사실상 지금 친미파로 넘어간 걸로 보이고 있고 미국의 한반도 불침 항모 계획 군산의 F-35A
군산 60대 배치, 초음속 대한미사일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뭐 수술을 뭐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뭐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기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김정은이가 진짜 일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김정은이 생사 여부는 뭐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이 실패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북한 쪽에서는 계속 나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돌았는지는 저희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다는 소문이 지금 북한 내에서는 계속 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이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 경제를 하면 할수록 아니 뭐 북한 내에서는 야 남한에서 돈을 보냈다더라, 식량을 보냈다더라 소문이 그렇게 돌겠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다 처먹고 우리는 안 준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그러한 리더십이 점점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문재인 정권이 평화경제 이야기하면 할수록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야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돈 받아 처먹고 쌀 받아 처먹고 지 혼자 다 처먹고 저 새끼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계속 죽었으면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고 김정은이의 리더십은 점점 떨어지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에 대한 그 앙심을 안 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한의 선거에서 친중파 문재인 정권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문재인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뉘앙스로 흘렸는데 중국과 반대로 김정은이가 절대로 안 죽었다고 한국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시진핑이가 병신이 된 거죠. 미국도 안 죽었다고 한국도 안 죽었다 하는데 중국에서만 죽은 걸로 그래 해버리니까 중국 뭐 시진핑이만 병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야 문재인 쪽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 돈을 우리한테 받아 처먹고 이 새끼들 충성은 미국한테 바치는 거야? 왜 미국하고 입장이 똑같아? 뭐 이래 되는 거고, 이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죽었다 해버리면 남한내 종북 주사파 애들이 이 통제가 안 되니까는 또 친미 쪽으로 흘러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밀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조건 안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미국한테도 지금 코가 끼어 있고 중국한테도 코가 끼어 있고 북한에서도 코가 끼어 있고 지금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대거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뭐 500척을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함정을 500척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한국군하고 미 육군이 소총을 전면 교체하는데 이게 5.56mm 탄환에서 6.8mm를 바꾼다. 이게 뭐죠? 중국군의 방탄복 관통 능력을 증가하는 뭐 그러한 지금 탄환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이 장거리 대형 미사일을 대형 배치하고 있고 초음속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이지스함, 잠수함 등 중국을 견제하는 무기들을 계속 이제 구매를 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문재인 정권이 약점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미국한테 약점을 많이 잡히다 보니까 미국의 무기 사람은 계속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거는 전부 다 북한이 아니고 중국을 때려잡는 무기들을 계속 사니까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중국의 군사력을 더 증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중국이 경제가 파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날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지금 딱 그런 뭐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악한 날 쓰려고 만들어 놨다고 하던데 문재인 정권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제 중국이 군비 증강해야 되고 파산하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런데 좀 문재인은 지금 김정은이가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암살팀을 보내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정부 요인들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암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쥐도새도 그 북한이 잘하는 게 암살 아닙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죽었다고 해버리면은 이거 장례식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뭐 정보기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색출하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해가지고 강력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종북 주사파들을 색출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저기 기무사나 뭐 저기 국정원이나 여기다 다 옛날에 종북 주사파 활동했던 그런 애들을 다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내에도 그 임종석이는 뭐 걔는 뭐 북한에 전화도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대거 그 몇백 명 거의 한 900명 가까이가 들어가 있기 뭐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이 직원이 900명이라는데 한국의 청와대가 900명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밥에다 독을 탈지 대통령을 암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는 그 청와대에 있는 종북 주사파 출신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숙청을 하고 그리고 걔들을 이제 24시간 감시하고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적용해가지고 종북 주사파들을 문재인 정권이 종북 주사파들을 처형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정원하고 기무사가 대통령 신변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저 14.5mm는 그 자기 장성택이 친중파 자기 고모부한테 쏘았던 거를 쏘았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대고 쏘는 심정으로 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우려가 대통령의 그 안위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유경수 여사도 이제 뭐 암살 당하셨고 저 시해 당하셨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21 김신조 사태 그 이후에도 그 현충원에 그 참배하러 가는 거를 알고서 현충원 그 문에다가 폭약을 설치해 가지고 문이 폭삭 내려앉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이 암살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웅산 테러 사건도 벌였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 공작을 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에 이 분노를 표하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 전남, 전북 여기다가 탄저균이라든지 뭐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이런 정보기관들은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다 잡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타격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타격을 주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를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니 시진핑이도 지도 지금 중국 뭐, 트럼프 저기 뭐 문재인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의 사냥개인 북한이 지금 트럼프한테 달라붙게끔 그러기 때문에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복을 어떻게 할 거냐? 전라도 쪽에 이제 그 천연두나 탄저균이나 이런 걸 갖다 뿌려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격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시진핑 같은 경우는 뭐 여차하면은 그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거 인멸할 목적으로 산사댐을 터뜨려 가지고 그 우한 폐렴 그 우한 지역을 다 쓸어버릴 가능성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기들이 지금 돈 달러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쇄국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쇄국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 인구가 5억 미만 한 3억 정도까지 줄어야 된다고. 그래 되면은 뭐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천연 자원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10억 이상을 죽여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겁니까? 그래 되면 이제 사사 때 무너뜨려가지고 몇 억 죽이고 또 그 백인이 아니고 저기 황인종한테 이 저기 잘 듣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쫙 뿌려 가지고 인구를 몇 억을 죽여야지만 시진핑 정권이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이 상대방 이 장점인 계열도 제거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쇄국 정책하고 자기들만 잘 맞고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뭐 상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한을 완전히 8천만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 가지고 남한에도 중국이 그런 약을 갖다 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애들 철저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이 안 막고 있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또 중국에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두어 달 사이에 엄청난 이 급변, 북한 급변이 아니고 남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얘들이 똥 씹은 표정 하는지 왜 똥 씹은 표정인지 아시겠죠? 180석을 얻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나오는 게 없다. 이 기사에서 민주당이 쭉 사라져 버렸어요. 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내분이 돼가지고 4분 5열 갈라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헐버트 선교사와 초기 기독 선교사,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한미 동맹은요, 한미 기독교 동맹입니다. 교회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안 버린다. 남조선이 남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고조선의 후손들 중에 남은 조선 사람들이 남조선이다. 자, 한국 근현에서 바로 알게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선교사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재건했던 조선을 구원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버릴 수 있는 서적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거는 대한민국 사상계의 거장이신 양동환 교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저희 교회 하늘교회에서 2002년 2월 9일날 세례식을 받으셨고 제가 지금 5월 말경에 한번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700페이지의 화보가 많이 들어있는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북한은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닉슨 독트린 때문에 또 철수를 하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유신기원을 하는데 이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유신기원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임기는 다 돼가고 이 중화공업에 무기를 만들려면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10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 임기가 다 돼가니까 아이씨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고 이제 밀어붙인 뭐 그러한 내용들이 청와대 그 국무회의 기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70년대 투자해놨던 그런 것들이 80년대 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악의 제국이 하나가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이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내용들 그러한 숨막히는 역사들을 이 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요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 및 한국의 저 카이 그 전투기 공장 사진이 화보로 한 70여 장 들어 있습니다. 이 책만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고 그레이트 코리아구나 위대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 개발에 얽힌 뒷이야기를 좀 쉽고 가볍고 좀 이지하게 쉽게 접근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역사적 사료로서 아주 꼼꼼하게 이 기술이 된 내용이고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좀 아주 꼼꼼한 책이고 요거는 이제 좀 쉽게 재밌게 구성을 해 놓은 책입니다. 요거는 좀 많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사서 보시면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010-6832-0325고요.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게 일이 많이 몰리니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안내 문자 보내드리는 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 전화를 새벽 3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은 없는데 자료도 뭐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시중에서도 판매하긴 하는데 시중에는 항상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좀 미리 뭐 한 100권, 200권 정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책들이다 보니까 시중에서 재고가 없어가 못 구하면 저희 쪽 오셔서 구하시면 되고, 이왕이면은 저희 또 후원해 주시는 개념으로 저희 쪽에서 책을 사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그 외신 번역에서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윈윈 미디어 리박스쿨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북한, 중국 뭐 다 접수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문재인 정권까지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또 제주도에 그 제주 4.3 사건 취재차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서 방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이고요. 방송 의견 문자는 707-0325 한 통 2,000. 이건 문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올해가 이제 6주년 됐습니다. 벌써 2014에 했으니까 2015, 16, 17, 18, 19, 26년 5월 21일이 지나가면 이제 7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제 7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